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허법 제45강 4. 차임 등의 증강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5.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6. 임차권 등기명령. 7. 주택임대권의 승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차임 등을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주택임대차가 기간이 최단 2년을 보장해 줍니다. 법적으로. 자, 그러면 1년이 됐을 때, 요 1년쯤 됐을 때 월세인 경우에 주인이 전후 사정상 물가도 많이 오르고 차임을 좀 증감해 주십시오. 서로 상의 협의해서. 근데 임차인이 나 못 올려주겠다. 버티면 끝인 거예요. 이거는 버티면 끝인 건데, 자, 그때 설사 요구를 하더라도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초과는 못한다. 자, 그리고 증액을 했으면 1년 이내에는 또 증액을 못한다. 1년 이내에는 일단 증액을 한 경우에 못한다. 자, 그리고 월차임으로, 전세 같은 거로 월차임으로 전환을 할 때는 월차임 전환. 자, 월차임 전환할 경우에 산정률은 연 14%로 제한을 한다. 자, 1하 4푼 이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할 때는. 자, 요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중개할 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년이 끝났어. 이제 법정갱신하기 그 기간하기 전에 임대인이 6월부터 1월 사이에 해지 통보는 아니고 내년에 2배로 올리지 않으면 방 빼셔.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여기는 뭐 20분의 1 초과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요거는 요 기간 내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기간이 끝나면 끝난 거야. 이미 새로운 계약이야. 법정 갱신이 돼버리면 그땐 또 이게 적용이 되지만, 이게 2배 올리지 않으면 방 빼셔. 해지 통보 또는 변화된 내용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아니 법에 20분의 1초가 금지인데 하면 그거는 임대차 기간에서의 얘기고, 임대차 끝나고 그 얘기는 안 통한다고.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 알아야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년 안에는 이렇게 증액 못하지만 새로 2년이 끝나갖고 다시 계약할 때는 상호 협의해갖고 임대인이 가격을 한 50% 올리라고, 1억인데 1억 5천 전세금 올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의 규정을 안 받아요. 그건 못하면 방 빼셔 해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왜? 2년은 보장받았으니까.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1년을 보장받지만 4번에 걸쳐서 계약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못 올려준다고. 나는 갱신 초고 4번,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냥 5년 내내 보증금이 동결될 수가 있어요. 월 차임도. 근데 문제는 5년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걸 놔두겠냐고. 나가라 그렇지. 그래서 그건 서로 상의해갖고 되는 겁니다. 자, 차임 등의 증강청구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수험생들이 많이 헤매는 부분인데, 우선 변제권은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순위 걸리자도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자, 언제 우선 변제권이 나오냐? 이거 경매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자, 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뭐냐면,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받는 거. 선순위보다는 우선 못하죠. 우선. 뭔 얘기냐? 원래는 임차권은, 주택 임대차도 맞아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보다 항상 뒤에요. 맨 뒤를 밀리지만, 물건화 됐기 때문에 물건처럼 등기의 선우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기 보증금을. 자, 그러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우선 변제권을 받을 거예요. 자, 요건부터 보자고요. 자,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이 뭐냐? 자, 먼저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돼. 대항력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자, 주택을 인도받고, 자, 주택의 인도. 즉, 주택을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했을 때, 주민등록 다음날, 주민등록하면 그날부터는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최우선 변제권은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선 배당을 내가 받으려면
왜냐하면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 받는데 보증금에 금액 제한이 없어. 내가 주택임대차를 했는데 전세를 3억에 임대차를 했어. 최선순위야. 그럼 3억 다 받는 거야. 상가 건물은 조금 달라요. 상가 건물은 한정된 액수가 있어. 그걸 넘어서는 상가 건물은 보증금을 전액 어떻게 보장을 못 받지만 주택임대차는 다 받아. 우선변제. 물론 최우선변제는 금액이 있어. 이건 진짜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금액의 한계를 주지만 우선변제는 금액의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주택임대차는 주민등록 하는 날 가서 동사무소 가서 그 주민자치센터 가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내 보이면 확정일자 딱 찍어줘요. 그날 확정일자 찍어줘. 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야. 그건 그 다음날 가면 다음날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이날 주민등록 하러 가는 날 대부분 다 확정일자 받아요. 날짜가 같으면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다음날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날짜가 같다면. 만약 주민등록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주민등록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자, 요건은 요거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 요건을 가졌을 때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냐? 자, 요건은 이렇게 있는데 효력. 자, 이 요건을 갖고 있을 때 자, 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효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효력이 있냐? 경매나 공매로 그 주택이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 물론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은 당연히 해야 돼. 우선을 변제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야, 그게. 후순위 권리. 선순위는 선순위가 먼저 받지.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 받으니까 물권화가 된 거예요.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 다만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을 때는 대항력이 발휘되고도 확정일자가 되는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 다음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를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어. 근데 이 주택의 순위를 지금 보면 1번 저당권, 그 2번 저당권이 계속 있다고 치면 지금 과연 이 주택 임대차하고 저당권하고 순위를 지금 다툴 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야. 자, 그리고 주택 임대차.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주택 임차권 날짜를 보니까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 10월 1일 똑같아. 자, 그럼 어느 게 앞서나? 주택 임대차는 주민등록 다음 날이니까 이거는 10월 2일부터 힘을 쓰는 거고, 아무리 확정일자가 10월 1일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니까 저당권 10월 1일 낮에부터 힘을 써. 그러면 날짜가 같다면 주민등록 날짜하고 저당권 날짜 같다면 저당권이 이겨. 이건 이해를 하면 돼.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러지 마요. 자, 근데 주택임대 확정일자하고 주민등록 다음날 그게 자, 지금 10월 1일인데 요번에는 이 주택 저당권이 10월 1일이 아니라 10월 2일인 거야. 10월 2일. 이럴 수 있잖아. 10월 2일. 저당권이 10월 2일, 확정일자는 10월 1일. 자, 이게 경합을 벌여. 어느 게 앞섰냐면 요때는 확정일자도 10월 1일이고 주민등록도 10월 1일인데 다음 날이니까 다음날 10월 2일 새벽 0시야 얘는. 새벽 0시야. 판례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얘는 10월 2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저당권 등기 새벽 0시 할 일 없어. 왜? 등기소가 9시에 문 열어. 이거는 낮에 하는 거야, 낮에. 9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문 닫자, 공무원들이니까. 이건 낮에 한 거고, 이건 새벽 0시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앞선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 합친 그 효력이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효력과 저당권이 같을 때는 주택 임차권이 앞서는 거고, 주민등록과 이 저당권이 같을 때는 저당권이 앞서는 거예요.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힘을 발휘하니까. 요거만 이해하면 우선 변제 때 다 된 거예요. 그럼 순위 다 나와요. 자, 우선 변제권은 요 날짜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주택이 있고, 자, 1번 저당권이 5월 1일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2번 저당권은 7월 2일이야. 그러면 1번이 배당 받고 2번이 배당 받는 걸 우리가 아는데, 자, 주택 임대차 보호에 의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자, 대항력만 취득을 했어. 대항력만. 그리고 요게, 자, 3월 2일이야. 대항력만 취득했어. 자,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없잖아.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야. 정말 보호를 받아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 한 푼도 못 받아. 앞에서 다 받아가고. 이건 채권이니까 뒤로 밀리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최우선 변제권. 최고로 우선해서. 아무리 살짝 예를 들어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다 받고 있어. 근데 이게 8월 2일이야. 3순위 아니야. 그럼 앞에서 배당 다 받아오면 남는 게 없으면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에서 일정 부분은 이거보다 앞서서 배당해주자.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힘이에요. 그럼 이때는 대항력만 있으면 돼. 자, 최우선 변제권 들어가 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 이것도 요건이 있지. 자, 요건을 보자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가? 자, 최우선 변제권. 자, 요건. 경매 개시 등기라고도 하고 경매 신청 등기라고도 해요. 자,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어. 참고 불이행이야. 경매 신청했어.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압류를 의미해요. 경매 신청 등기 딱 하는 순간 압류가 되는 거야. 경매 신청 등기 하기 전, 한 이후에는 못해. 한 이후에는 의미가 없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뭘 하면 된다? 대항력만 갖고 있으면 돼. 확정일자까지는 필요도 없어. 대항력권, 즉 주택인도 주민등록만 하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전날 했으니까 전날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이니까. 그러니까 새벽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경매 신청 등기 낮에 할 거 아니야. 가능한 거야. 대항력만 있으면 돼.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최우선 변제도 받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도 받는 거야. 배당도 받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전월세 중개할 때 주민등록 하는 날 계약서 가져가서 확정일자 도장 꼭 받으라고. 그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건 대항력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우선 변제 금액, 가장 소액 보증금 중에 소액 보증금을 다 받는 건 아니야.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이야. 일정 금액. 자,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이라 그래. 그거를 최우선 변제금은 아무리 순위가 늦어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에서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자, 요거를 예를 들면 아까 똑같아요. 자,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어. 경매에 들어갔어. 자, 이 대항력이 있고 소액 임차인인데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얘가 3월 1일이야. 자, 2순위 저당권 딴 은행이 또 4월 1일이야. 자, 그리고 3순위 주택 임차권이야. 주택 임차권인데 5월 1일이야. 소액 임차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드는 거야. 서울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중에 6천만 원 한도, 그러니까 6천만 원 보증금 걸었어. 자, 6천만 원을 보증금 걸었는데 그 중에 2천만 원은 최우선에서 올라가서 배당을 먼저 받아. 2천을. 그리고 1순위 배당받고 2순위 배당받고 남은 게 있으면 나머지 4천을 그때 배당받는 거야. 다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을 받는 거야. 이미 대항력을 있으니까. 확정일자가 없으면 이 대항력 나머지 4천을 못 받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순위가 낮으면 1순위, 2순위가 받아가면 거의 받을 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선순위를 등록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우선 변제권은 금액에 제한이 없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이 없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가난한 서민을 위한 거니까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법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되냐고 가끔가다 질문들을 하는데 암기 안 해도 만화공인중개사 6번 이상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0년 7월 26일 이후 저당권 설정 후에 임차한 경우에 한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 됩니다. 이 경우에 최우선 변제액은 얼마냐? 자, 최우선 변제액은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자, 2,500만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7,500만원 전세 보증금을 살아요, 주택에. 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7,500만원을 다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2,500만원을 한도로 변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1억이에요. 1억. 자, 1억. 그리고 1순위로. 자, 1순위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5천이야. 5천. 자, 그리고 2순위쯤 되는 이제 소액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저당권보다 늦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5천만원 이렇게 있다면 순서가 물론 1억에 다 경매가 됐다면 5천 받으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겠지만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이 소액 임차인이니까 자, 이 서울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면 얼마까지 우선 배당받는다? 그렇죠. 2,500만원을 최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5천을 저당권자가 받고 2,500과 5,000 뺀 1억에서 요거 빼면 2,500 남은 걸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다면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가액이 5천이라면 자, 5천이라면 이제 확 눈에 들어오죠. 자, 소액 임차인이 2,500만원 먼저 받고 그리고 나머지 2,500을 1순위자가 받습니다. 다 못 받았죠, 변제를. 당연히 소액 임차인 나머지 받아야 할 확정일자를 가졌을 경우에 자,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받을 배당 금액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소액 임차인이니까 2,500만원을 받은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3천이네요. 3천. 3천이면은 2,500 받고 1순위 500 받겠네요? 틀렸죠. 뭐가 틀리냐면 요 규정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주택 가액의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2분의 1 범위.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3천의 2분의 1이 얼마예요? 1,500이죠. 그러니까 2,500이 아니자 1,500 받고 나머지 1,500 남은 걸 1순위자가 받는 겁니다. 왜? 2분의 1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보자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 자,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 주택이 1억입니다. 1억. 자, 1순위 5천원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야. 자, 소액 임차인이 갑, 을, 병, 뭐 이렇게 있다고 정,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갑을 병정 무까지 있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3천, 이 사람도 3천, 이 사람도 3천, 뭐 가격이 이 사람은 2천, 이 사람은 뭐 2천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 다 소액이니까 2,500, 2,500, 2,500, 이 사람은 2천. 자기 보증금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2천. 그 사람 다 주고 나면 1순위자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다 합쳐서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니까 얼마? 5천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5천 이 사람 받아가는 겁니다. 이 5천을 갑, 을, 병, 정, 무가 나눠갔는데 어떻게 나눠갔냐? 자기 보증금에 비례해서 골고루 비례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분 배당 받는 겁니다.
자, 3, 3, 3, 9, 11, 13, 13분의 3, 5천의 13분의 3을 갑이 받고, 을도 마찬가지 병. 정은 13분의 2, 13분의 2, 무도. 이렇게 안분 배당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액, 최우선 변제금 있죠? 소액 보증금하고 최우선 변제 그 금액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중 과밀업체권역은 6,500만원 이하, 그리고 2,200만원. 그리고 광역시, 군지역제외, 인천 제외.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중 과밀업체권역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 경우는 5,500만원 이하, 1,900만원까지.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다 끝났어. 나 이제 보증금 받아서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주인이 돈을 안 줘요. 보증금을 안 주는 거야. 그게 보증금 있으니 내가 이사를 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을 등기해 버리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임대차,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나야 돼. 이렇게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받았는데 못 받아. 이사는 가야 되고, 그 이러한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다 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돼갖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좀 내려줘서, 법원에서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법원이 이유가 있다,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면 등기소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라. 그럼 등기소는 임차권 등기를 그냥 해. 주인이 반대를 하든 말든 법원의 명령을 받아갖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도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을 옛날에 해놨겠지 당연히.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요거는 설사 이전 자기가 주민들을 옮겨도 때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에서 받은 그 날짜에서 배당 신청을 안 해도 자동 배당을 받아. 이거는 등기 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과 똑같아. 효력이. 얼마나 훌륭한 제도예요. 그런데 일부 몰직각한 그 임차인 중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집인 줄 모르고 싸다는 이유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우선 변제권도 못 받아요. 최우선 변제권도. 왜? 이 사람이 다 확보해 버렸잖아. 왜? 등기 후에 다 나와 있는데 싸다는 이유로 들어간 거야. 즉 본인의 과실이야. 등기부를 확인 안 한. 공인중개사는 그런 거를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줘서 사전에 방어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에 봉헌하고 이바지한다는 이런 흐뭇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지, 단순히 돈벌이 잘 돼야지, 플러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이 공부를 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 임차인은 주인한테 임차권 등기하려고 돈 들어갔으니까 돈 달라고 청구도 할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걸로 정리를 하고, 자,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자, 승계.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서는 가장 핵심은,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주택 임차권 누가 가져가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은 법정 상속인이 있냐 없냐. 자, 법정 상속인. 자, 법정 상속인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음. 자, 있는 경우부터 보자고요. 임차인이 사망 당시에 법정 상속인이 있고, 법정 상속인이 가정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한 거야. 공동생활을. 자, 공동생활을 했다면 법정 상속인이 이때는 법적 상속인만, 법에서 정한 상속인만이 임차인의 주택 임차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이때는. 간단해. 근데 있긴 있는데
가정 공동생활을 안 했어. 가정 공동 상속인이 있는데 형제라든가 그런 경우, 이촌 이내의 형제, 뭐 자식이라든가 부인이 도망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가정 공동생활을 안 해. 아들이 있는데 고아원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자 공동생활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법정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자, 혼인은 안 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정 상속인이 없어. 자, 그리고 이때 만약에 법정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하는 배우자가 있었어. 사실혼을 한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 역시 또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로 나뉠 거예요. 사실혼의 배우자가 그 가정 공동생활을 할 때는 단독 승계를 해. 단독 승계. 사실혼의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가정 공동생활을 안 하면 이건 국고의 귀속이 돼. 국고의 귀속.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리고, 있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유리해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정 공동생활을 해야만 공동으로 승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혼자 가정 공동생활을 법정 상속인이 한다면 법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승계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법정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실혼에 있는 사람이 가정 공동생활을 해야만 단독으로 승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은 이해만 하면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